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50대 전후 세대가 가장 많으시잖아요. 어때요? 위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들은 이슈가 있어요. 내 자녀한테 상속, 그다음에 이제 증여. 또 50대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한테 사전 증여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50대 전후 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상속 증여, 그다음에 주택 양도에 관련된 세금 이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돈이 되는 정보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절세TV 대표 세무사고요. 윤나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절세TV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부자이신 분들, 고객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그거와 관련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나겸 세무사님은 이제 절세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가시죠? 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석사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받고 계시네요. 네. 작년에는 이제 부동산 있는 부자, 부동산 투자라는 이제 공동 저서도 내셨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2021년 세금 읽어주는 부자.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이제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그런 실제 사례들이 나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답변도 나와져 있으니까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읽기 싫은 분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 한 20가지 정도 뽑았는데 가능하면 다 한번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상속에 대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자, 고객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가 4명입니다.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형제 수대로 그냥 4명이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지 유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듣거든요. 네.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첫 번째는 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이 우선이긴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는. 네. 근데 유언이 없으면은 뭐 법적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가족 간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면은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를요? 네, 원래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잘 안 되죠?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게 안 되면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네. 이 법적 지분도 민법을 저희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민법에서 순위를 준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민법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예요. 직계 비속 배우자. 네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뭐죠? 어렵다. 맞죠. 직계 비속은 자녀분들. 자녀분. 예, 바로 다이렉트 이제 자녀분들하고 배우자가 첫 번째 순위고요. 음. 근데 이제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예요. 배우자. 예,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또 부모님. 또 그러니까 결혼을 한 배우자의 부모 아니고 피를 네. 같이 나눈 이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네. 예, 그분하고 배우자가 두 번째 이제 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다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는 형제자매. 형제자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형제자매도 없다. 네. 그러면 사촌이네 반계열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옛날 드라마 보면 네. 이제 숨어 있는 자녀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자의 손녀가 사촌이고 그런 경우들이 위에 있는 순위들이 다 매겨졌는데도 이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사촌이네 반계열족인데 그래요. 법으로 이제 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순위면은 제가 아까 자녀하고 배우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들은 다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가요. 그럼 여기 질문에서 이 형제 4명은 25%씩 가져가겠네요. 다 동일한 지분을 갖고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뭐 딸, 아들 이렇게 그쵸. 있으면 아들한테 더 주고 딸한테 덜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명확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요? 나의 자녀면 무조건 동등하게 네. 주는 거고 배우자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배우자는 이 자녀분들보다 50%를 더 줘요. 50%를 더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배우자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서 이 자산을 줄 때 법으로 이제 50%를 더 줘라. 그럼 만약에 그 사례는 사실 이제 배우자가 없고 네. 형제 자매만 있기 때문에 그쵸. 동일하게 n분의 1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배우자분이 계셨으면은 형제는 n분의 1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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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제 1.5 아까 50%를 더 받는 네, 더 그런 받는 거군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보시겠어요? 많아요.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딸도 아들도 다 동일하게 나의 자녀이긴 하지만 장남 쪽으로 그죠. 팔이 많이 굽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 재산들 아들 딸 다 나눠 갖는다면서요. 근데 나는 아들한테 첫 장남한테 더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군요. 이게 참 네,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혈연 관계도 이렇게 갈라놓을 만큼 그런 참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것도 좀 그런데 사실 상속 관련돼서 이런 거 상담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얘는 지금까지 나를 케어해줬고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네. 병원 갈 때도 같이 해주고 얘는 결혼하고 인연도 끊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얘한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자녀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내가 다 부모님 케어했는데 사실 부모님이 구두상으로는 내 재산 뭐 우리 집 너한테 줄게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언니 뭐 오빠들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진짠가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참 애매한데 그렇군요. 문제는 법으로 제가 아까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법적 지분대로 주지 않으면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그래요? 할 수가 있어요. 받아낼 수가 있군요. 예, 소송에서 50%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제 부모가 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겨놓는 게 좋겠네요. 아예. 유언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사전에 증여한 부분은 조금 많이 전에 증여하시면은 큰 문제도 안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정리하시는 게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